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경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일여고 고등학교 3학년 이제 확률과 통계 내신 분석 영상 촬영차 나왔습니다. 자, 이번 이제 어제 본 이제 확률과 통계 선일여고 시험인데, 먼저 이제 이번 시험을 한번 분석을 갖다가 해보면은 출제 경향을 보면은 출제 경향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근데 선일여고의 이제 특징이 지금 부교재가 없죠. 대부분 학교들이 부교재가 지금 없는 상황. 선일여고는 부교재가 없는 상황. 근데 대부분 학교들이 지금 부교재를 수능 특강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이제 다른 학교들을 이제 기출 분석을 해보면은 다 이제 수능 특강에서 레벨 2, 레벨 3에서 시험을 많이 출제하고 그 문제를 좀 변형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선일여고는 이제 수능 특강을 부교재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출제 경향을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주요 문항만, 물론 요 앞에 있는 1번부터 뭐 18번, 그 다음에 뭐 서답형 1번, 2번 뭐 그런 문제들도 다 어딘가에 이제 실려져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오늘 풀이를 할 이런 주요 문항들만 한번 찾아봤는데 19번, 객관식 19번은 마플 시너지의 113번에 그대로 문제 변형도 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 객관식 20번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 학평 문제죠. 그렇죠? 2019년의 9월 학평 문제. 그 다음에 서답형 3번은 우리의 이제 교과서 페이지 56쪽에 15번 문제가 있는데, 그죠? 대단원 만물인가? 거기에 이제 15번 문제에 여사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15번 문제의 여사건이 이 서답형 3번 문제와 똑같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거의 변형도 없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번 시험의 난이도 어떠냐? 이 문제 자체적인 난이도로 보기보다는 그냥 솔직히 시험을 갖다가 내가 좀 진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요 정도, 그러니까 유형 문제집 한 권이랑 그다음에 모의고사, 그다음에 한 정말 킬러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 말고 한 중간 난이도, 한 쉬운 4점 정도, 한 중간 4점 정도, 그 정도 준비. 그다음에 교과서 안 보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험을 좀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은 이제 유형 문제집 한 권이랑 모의고사랑 교과서는 무조건 보고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그걸 본 순간 내가 봤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난이도는 좀 쉬웠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좀 쉬웠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니까 변형도 되지 않고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난이도는 조금 수월한 그런 시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의 대비랑 그 다음에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좀 변별력이 없었죠. 그렇죠? 우리 이제 상위권 친구들의 점수대를 갖다가 보면은 변별력이 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중간고사는. 그러면은 당연히 아무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기말에 변별력을 조금 이제 올려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는 좀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근데 선일여고는 예전부터 막 모의고사 킬러 문제, 그렇죠? 모의고사 킬러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출제를 하지 않죠. 막 변별력을 모의고사 그럼 킬러 문제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사실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내신 시험에 낸다는 거는 얘를 그 시간 50분밖에 안 되잖아요. 모의고사가 아니잖아요. 모의고사 시간 1시간 넘게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우리는 50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학교 시험에 냈다라는 거는 이 킬러 문제를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해서 좀 기계적으로 내가 풀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인지, 모의고사를 너네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일여고는 이런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이제 고난도 문제로 갖다가 출제를 하지 않죠. 그래서 막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기계적으로 막 외우고 암기하고 막 풀어내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런 유형 문제집,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 4점 정도의 좀 쉬운 4점 정도, 그 다음에 뭐 교과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문제를 갖다가 곳곳에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좀 다양한 문제를 갖다가 풀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기말고사를 갖다가 준비할 때는 좀 더 다양한 문제, 그렇죠? 여기저기 숨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내가 풀어보면서 풀이를 갖다가 이제 이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질적인 좀 수학 실력을 갖다가 키운, 정말 이런 기계적인 그런 암기보다는 좀 실력을 갖다가 키워서 확실하게 풀이를 갖다가 이해해서 오답하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그러한 대비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우리가 이제 이번 중간고사 시험은 쉬웠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풀이 이 네 문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18번까지 얹혀가지고 총 네 문제를 갖다가 풀이해 볼 건데, 뭐 사실 그냥 이거를 그냥 정석대로 이 풀고 얘 풀고 하면은 그냥 각각 한 5분 만에 갖다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또 영상이 너무 짧아지니까 얘를 이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전 뭐 18번도 19번도 방법 한 두 가지 갖다 풀어보고, 나의 교과서 이거 변형 문제도 한 두 가지 방법을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네 문제를 갖다가 풀고 나서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8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면은 18번에 이제 두 남학생 A, B를 포함해서 4명이 있대. 그러면 우리는 이 4명을 뭐 A랑 그 다음에 B랑 그 다음에 남학생 1번이랑 남학생 2번이랑 이렇게 갖다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남학생 A랑 B, 남학생 1번, 남학생 2번.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 C를 포함해서 4명이래요. 그러면 요 C랑 여학생 1번이랑 여학생 2번이랑 여학생 3번 이렇게 해서 총 4명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8명을 가지고서 이 원순열에 갖다가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해달라. 근데 가조건에는 A랑 B, 남학생 2명, 요 A랑 B는 이웃해야 되는 거고, 이 여학생 C는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18번은 어딘가 이제 뭐 딱 실려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전형적인 좀 조건 많은 원순열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모의고사 그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이제 유형 문제집 이런 데서 원순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다면은 좀 수월하게 풀이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 C라는 여학생들과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 C가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에서 A, B는 이웃하니까 A, B가 이웃해야 된다고 항상 주머니에 묶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럼 A, B는 이웃해야 되고 남학생 1번, 남학생 2번이 있는데 이 C라는 학생은 꼭 남학생들이랑만 이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케이스를 갖다가 나누기를 이 C라는 여학생이 A, B 묶은 남학생이랑 그 다음에 남학생 1번이 좌우에 있을 때, 남학생 1번이 좌우에 있을 때,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는 C라는 여학생이 이 A, B 묶은 남학생이랑 그 다음에 남학생 2번이 이렇게 양옆에 있을 때, 그 다음에 3번 케이스는 C라는 학생이 남학생 1번이랑 그 다음에 남학생 2번이 양옆에 있을 때, 이렇게 총 3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C 양옆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은 남학생들인데 남학생이 이렇게 총 3개, A, B는 꼭 묶여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총 3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3개를 C 양옆에 두려면은 이러한 케이스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몇 자리 남았겠어요? 여기 총 4명을 이렇게 배열했으니까 총 4자리가 이렇게 원순열로 나열이 돼야 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이 4자리가 이렇게 또 추가로 배열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총 3명이 이렇게 나열됐으니까 여기에 5자리가 이렇게 나열돼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는 이 빈자리에는 누가 와야 되는 거야? 여학생 1번, 2번, 3번과 그 다음에 남학생 2번이 이렇게 나열돼야 되는데, 문제를 읽어보면은 얘네들은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4명을 빈자리 4개에다가 나열하면 된다. 그래서 4팩으로 갖다가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 이 AB 묶음과 남학생 1번 좌우 위치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2 해주고, 그 다음에 주머니 안에서 위치 바꾸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곱하기 2까지 해주면은 이 1번 케이스 경우의 수 끝.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도 달라질 게 없죠. 남학생 1번이 남학생 2번이랑만 바뀌었을 거기 때문에 결국 케이스를 세는 데는 크게 바뀌는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4팩에 곱하기 2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금 이 5자리 중에 두 묶음은 A랑 B가 앉아야 돼. A랑 B가 앉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학생 1번, 여학생 2번, 여학생 3번이 이렇게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묶음 하나랑 둘, 셋, 넷 해가지고 얘네도 4명을 여기다 갖다가 나열해. 그래서 4명 나열하는 거 4패. 그 다음에 A, B 요 주머니 안에서 위치 바꿀 수 있을 거고, 이 남학생 1번이랑 남학생 2번이랑 좌우 위치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얘를 곱하기 3 하면 돼요. 얘는 다 갖다가 더한 게 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24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총 3개니까 곱하기 3 해주면은 답은 288이 나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전형적인 좀 원순열 문제 케이스 나눠가지고 전형적인 경우에서 문제죠. 케이스 나눠서 그 안에서 가지수를 갖다가 세는데 가지수 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막 또 엄청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19번 보면은 3개의 숫자 1, 2, 3을 중복 허용해서 이제 5개가 있는데 5자리 중복 허용해서 5개를 택해가지고 3개의 숫자 1, 2, 3에서 중복 허용해갖고 5개를 택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요. 근데 그 5자리 자연수가 이제 한 숫자는 최대 2번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같은 숫자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몇 개 나오겠냐라는 이야기인 거지. 얘는 선생님 찾아보니까 마플 시너지,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마플 시너지에 이제 113번에 똑같이 있어요. 113. 마플에 113번. 그럼 이제 여기서 선생님 저는 마플을 풀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마플이 뭐야? 그냥 유형 문제집이잖아요. 유형 문제집. 그러니까 마플에 실려 있다라는 거는 결국 뭐 센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개념 원리 RPM이나 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집에서도 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마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푸는 그런 유형 문제집도 좀 꼼꼼하게 잘 풀어서 오답을 하면 이제 선일여고에서 이제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만 이제 문제를 갖다 풀어보면은 우리는 이제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경우의 수, 확통의 가장 기본은 케이스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얘를 케이스를 나눌 때 첫 번째 케이스는 1이 하나도 없는 상황. 1을 기준으로 세웠죠. 선생님 저는 2로 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 얘가 이제 선생님이 1을 기준으로 1이 한 개도 없을 때, 그 다음에 1이 한 개 있을 때, 그렇죠? 5자리 자연수, 5개의 숫자 중에서 1이 한 개 있을 때, 그 다음에 1이 2개 있을 때, 이렇게 케이스 나누면은 끝이죠. 한 숫자는 최대 2번밖에 쓸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케이스 나누면은 끝이다. 근데 1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는 내가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지금 남은 숫자는 2랑 3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2개, 3개든지 아니면 1개, 4개든지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대 2회 사용한다 그랬는데 결국 2랑 3만 가지고서는 5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이라는 게 이제 1개 있을 때는 그러면 이 5자리 자연수 중에 1은 1개가 있고 그럼 나머지 4자리 자연수를 2랑 3을 최대 2번만 사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2, 2, 3, 3, 2를 2번, 3을 2번 쓰는 케이스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1이 1개 있을 때는 우리의 구성은 1, 2, 2, 3, 3 이렇게 해서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내가 얘를 나열을 할 건데, 그렇죠? 자연수,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얘를 나열을 할 건데 같은 숫자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얘를 나열하는데 서로 같은 숫자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야겠다. 방법이 다양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2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봅시다.
두 가지 방법 다양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는 뭐 여사건으로 한번 풀어볼 수도 있겠죠. 여사건. 내 전체는 뭐야? 이 전체 못 구한 사람은 없죠. 내가 이제 5팩을 2팩으로 갖다 나누면 되겠죠. 2도 2개, 3도 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5팩을 2팩으로 갖다가 나눠준 게 우리의 전체 케이스 3 주면은 30가지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120에 4를 나눠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뭘 뺄 거냐면은 얘네 2랑 3이 서로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랑 3을 서로 이웃하는 걸 갖다가 빼줄 거라는 거죠. 둘 중에 그 어떠한 것도 이웃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2가 이웃했을 때 구해주고 그 다음에 3이 이웃했을 때 구해주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야? 둘의 겹치는 걸 한번 빼줘야 2랑 3이 전부 다 적어도 하나 이웃하는 걸 갖다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2랑 3 그 어떠한 것도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적어도 하나 이웃하는 걸 구해서 전체에서 갖다가 빼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가 이웃하는 거 2를 이웃시키면은 그러면 하나, 그렇죠? 얘는 한 묶음이니까 이제 하나, 둘, 셋, 4개인데 그 4개를 갖다가 나열할 때 3은 2개가 서로 똑같이 생겼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팩을 갖다가 나눠준다. 그 다음에 3, 3 나열하는 것도 이웃시키는 것도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 2랑 3, 3을 동시에 이웃되어 있는 거는 한 묶음, 두 묶음, 다음에 얘는 3개 해가지고 3팩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묶을 때 이 안에서 위치 바꾸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얘들은 똑같은 아이니까 위치를 바꾸는 걸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12가지, 얘도 12가지, 얘는 6가지를 갖다가 빼주면은 총 18가지가 나오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18가지를 갖다가 이제 빼주면은 얘는 전체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는 12가지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2랑 2 사이에 누군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3이랑 3에는 또 누군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먼저 2를 먼저 나열해. 2를 먼저 갖다 나열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사이사이 공간 몇 개 있어? 총 3개 있죠? 총 3개. 그럼 이 가운데 공간에는 무조건 1 아니면 3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럼 이 가운데 공간에 1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3이 들어갔을 때를 또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내가 만약에 1이 들어갔어. 그럼 지금 3 2개 남았는데 그 3이라는 거는 지금 2랑 2는 이웃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3이라는 거는 이 3개의 공간에 적당히 나눠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3개의 공간 중에서 2개를 갖다가 선택해 주면은 그게 3, 1 갖다가 나열하는 방법. 그래서 얘는 6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가운데 3이 있다면은 남은 3 하나는 여기 양옆에 여기 오면은 3, 3이 붙어버리니까 안 될 테니까 결국 양옆에 이제 3, 3 2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남은 1 하나는 1은 그 어디에 와도 상관없죠. 곱하기 3 해가지고 또 6가지 둘이 갖다가 더해주면은 또 1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똑같은 걸 구하니까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요 1, 2, 2, 3, 3을 얘네 같은 숫자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은 12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되죠? 그래서 1이 1개일 때 케이스는 이거 하나인데 얘를 나열하는 방법이 12가지. 그 다음 1이 2개 있을 땐 1이 2개 있을 때는 케이스가 2개 있겠죠. 1이 2개 있으면은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는 상황. 1이 2개 있으면은 3이 2개 있고 2가 하나 있는 상황.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럼 내가 또 얘를 서로 같은 숫자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건데 2번이랑 똑같죠. 여기서 지금 그냥 숫자 2가 1로만 바뀌고 3이 2로만 바뀌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케이스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얘네들도 각각 12가지다라는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가지가 총 3개니까 36가지가 우리의 답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20번 보면은 20번에 동전 A의 앞뒤면에는 1과 2가 적혀있고 동전 B의 앞뒷면에는
3과 4가 적혀 있대요. 그래서 A를 3번, B를 4번 던져서 나온 7개의 수의 합이 19 또는 21 확률을 갖다가 구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 그럼 이것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019년 9월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하듯이 모의고사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유형 문제집, 다음에 아까 이제 뒤에 서답형 3번 남았는데 걔는 교과서, 다음에는 모의고사.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출제를 하고 계시니까 나도 마찬가지 그에 맞춰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거는 우선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A를 3번 던져서 B를 4번 던져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뭐겠어요? 당연히 3번 다 2가 나오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4번 다 4가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가장 크게 나오면은 이거 몇 나와요? 2면은 6이고 4, 4, 4, 4면 16이니까 얘는 다 더해주면은 2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7번의 던짐 중에서 22가 제일 크게 나온 게 20인데 우리는 20이랑 19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럼 20을 만들려면은 지금 요 22에서 20 만들려면 뭐가 빠져야 되는 거야? 2가 빠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그 2를 어디서 뺄 거야? 여기서 2번 뺄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뺄 수도 있고 여기서 2번 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케이스를 3개로 나눠 보겠다는 거. 그래서 내가 A에서 그러니까 이 2가 아니고 이제 11이 나오는 거죠. 하나 모자르게. 그래서 A에서 112가 나오고 B가 아직까지 이제 444인 상황. 이렇게 하면은 20 딱 나오죠. 다음에 A에서 하나 빠지고 B에서 하나 빠지는 거는 얘는 1, 2, 그 다음에 3, 4, 4, 4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1, 1, 2, 그 다음에 3, 3, 4, 4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요렇게 나올 확률 구하고 요렇게 나올 확률 구하고 요렇게 나올 확률 구하고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 19 나올 것도 다 더해주면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려면 지금 내가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죠. 내가 동전 A를 3번 던졌는데 뭐 얘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으면은 앞면 2번, 뒷면 1번 나와야 돼. 그거 어떻게 세는 거야, 우리는 내가 3번의 던짐 중에서 지금 앞면이 2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앞면 나올 2분의 1이 2번, 다음에 뒷면 나올 2분의 1이 1번. 그 다음에 B라는 동전을 던졌을 때는 전부 다 4번의 던짐 중에 전부 다 뒷면이 나와야 된다. 뒷면 나올 2분의 1이 4번이다. 이렇게 해서 갖다가 셀 수 있겠죠.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8분의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6분의 1이 되겠네요. 어차피 이 분모들이 다 8 곱하기 16이 될 테니까 그냥 계산을 해놓읍시다. 그래서 얘는 128분의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얘는 또 마찬가지. 앞면이 1번이고 뒷면이 2번이니까 어차피 뒷면 나올 2번, 2분의 1, 뭐 2분의 1에 제곱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독립시행의 확률. 그 다음에 얘는 4번의 던짐 중에 3번이 뒷면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앞면은 1번, 다음에 뒷면은 3번 뭐 이렇게 갖다가 쓸 수 있다. 어차피 얘 분모 8분의 1이고 얘는 16분의 1이니까 분모는 128분의 여기가 3C면 3이고 4C 3이면 4니까 3 곱하기 4 하면 1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좀 생략해서 빠르게 계산하면은 얘는 이제 8분의 얘는 3C2 아니면 3C1이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 분모는 3으로 올라갈 거고 얘는 16분의 4C2죠. 그래서 얘는 6으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얘는 128분의 18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얘랑 갖다가 이제 더해주면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19가 나오려면은 그러면 여기서는 몇이 빠져야 되는 거야? 빼기 3을 해야 되는 거야. 빼기 3. 빼기 3을 해줘야 된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얘가 얘랑 똑같네. 잘못했죠. 1, 1, 2가,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 빠지는 거, 여기서 한 번 빠진 거, 여기서 안 빠져야 되니까 얘는 안 빠져야 되니까 2인 거고, 그죠? 여기서 두 번 빠지는 거니까 요렇게 갖다가 이제 써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2면은 얘는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둘이 갖다가 곱하면은 얘는 6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갖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큰일 날 뻔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9가 나오려면은 총 3이 빠져야 되는 거. 원래 전체 맥시멈이 20인데 그 중에 3이 빠져야 이제 19가 나오겠죠. 3을 또 A에서 빼는 거, 그 다음에 두 개 하나씩 빼는 거, 한 개 두 개씩 빼는 거, 여기서 세 개 다 빼는 거, B에서 세 개 다 빼는 거 또 나눠서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가 3번 빠지면은 111, 4444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12, 그 다음 122, 그 다음에 A에서 하나도 안 빠지는 거. 여기서 다 빠지면은, 여기서 하나 빠지면은, 여기서 지금 3개 빠지면 두 번 빠졌으니까 얘는 하나 빠지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444, 얘는 3344, 얘는 3334,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한 번에 계산합시다. 어차피 분모는 다 128이 될 거고, 여기서 앞에 개수는 3C3, A가 앞면이 3번 나와야 되니까 3C3이니까 1 곱하기 얘는 4C4가 나오겠죠. 그럼 얘도 4C4니까 1이겠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얘는 3가지, 얘는 4가지. 그래서 얘는 3, 4, 12. 그 다음에 얘는 3가지, 얘는 6가지. 그래서 3, 6, 18. 그 다음에 얘는 한 가지, 얘는 4가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4. 요렇게가 이거의 확률이 나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되죠? 그래서 다 더해요. 그래서 얘는 15고, 여기는 21이고, 얘네 4개 다 더해주면은 얘는 30, 35죠? 그래서 결국 얘는 56이다. 그래서 자는 56이 되는 거고, 분모는 128이 된다. 그래서 약분만 해주면은 64분의 28, 그 다음에 32분의 14, 그 다음에 16분의 7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되죠?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전체 제일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에서 몇 개가 이제 빠지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서 구해주면은 또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서답형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서답형 3번 보면은 얘는 이제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개수를 갖다 고를 때 그 중에서 어느 두 수도 연속하지 않을 확률을 갖다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교과서 56쪽에 15번 문제 6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과서 56쪽에 15번은 무슨 문제냐, 어느 이 두 연속하는 숫자가 2개 이상의 확률을 갖다가 구하러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2개 이상? 그러면 연속한 3개를 뽑았는데 연속한 수가 2개 이상이려면은 연속하는 게 2개일 때 3개일 때를 갖다가 구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의 6건이 얘잖아요. 2개 연속하고 3개 연속하는 거 반대가 하나도 연속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에서 얘는 이제 2개 연속일 때, 3개 연속일 때를 갖다가 빼주면은 이게 원하는 답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3개 연속이려면은 지금 1부터 9까지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3개가 연속하려면 1, 2, 3이 연속하던지 2, 3, 4가 연속하던지 3, 4, 5가 연속하던지 이렇게 해서 7, 8, 9까지 연속할 수 있잖아요. 1, 2, 3부터 7, 8, 9까지 있으니까 총 7개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3개 연속하는 거는 7가지가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개가 연속하는 거. 내가 만약에 2개 연속하는 숫자를 1, 2로 뽑았어. 1, 2로 뽑았으면은 그럼 3을 제외하고, 왜냐면 3을 선택하면 3개 연속하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겹치면 안 되니까 3은 제외하고 여기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하나를 갖다 뽑아주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2, 3, 2 연속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양옆에 있는 1이랑 4를 제외하고 5, 6, 7, 8, 9 즉 5개 중에 내가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서 2개 연속하는 걸 갖다가 고르면은 5가지씩이 있는 거고, 양쪽 끝에서 1, 2랑 8, 9가 연속한다고 생각하면은 6가지씩이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가지씩 있는 거는
1, 2랑 8, 9 연속하는 거 2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가지씩 있는 거는 2, 3, 3, 4, 4, 5, 5, 6, 6, 7, 7, 8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6가지가 서로 5개의 상황이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는 12, 얘는 30, 그래서 얘는 42가지가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 둘을 갖다가 더해주면은 49가지가 되는 거고, 우리의 전체는 뭐겠어요? 우리의 전체는 9개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갖다가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9C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전체는 당연히 확률이니까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9C3이라는 거는 9, 8, 7, 그 다음에 1, 2, 3, 4, 84가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1 빼기 84분의 49를 해주면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희는 84분의 35? 7로 나눠주면 분자는 5가 되는 거고, 난 7로 나눠주면 얘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2분의 5가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얘를 여사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가 풀고 싶어. 그대로 갖다가 이제 풀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인 거죠. 이제 방법 1, 방법 2. 다양하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우리는 9개 숫자인 거니까 1, 2, 3, 4, 5, 6, 7, 8, 9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3개를 갖다가 선택할 건데 걔네들끼리는 연속이 되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그 3개의 숫자를 x1, x2, x3라고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럼 얘네는 무슨 관계가 있겠어? 내가 이 x1을 1로 갖다가 뽑으면은 x2가 2를 뽑으면 얘네들 연속하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x2는 적어도 여기에다가 더하기 2가 된 것부터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x2라는 거는 x1에서 더하기 2 된 것부터 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은 x3도 마찬가지. x3도 x2에서 더하기 2가 된 것부터 뽑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 때 정말 강조한 건데, 이렇게 부등식으로 왔다가 되어 있는 문제는 뭐를 생각하라 그랬냐면 x1이 될 수 있는 숫자들만 생각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x1이라는 거는 당연히 1은 가능하죠. 근데 몇 가지 가능해? 만약에 x1이 너네가 6이라고 생각해. 얘 6이잖아? 그럼 얘는 2 더하기 2한 것부터 시작하니까 얘는 8부터 시작할 수 있어. 얘가 8이잖아요? 그러면 x3는 10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9까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10부터 시작해? x3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x1이라는 거는 얘는 5부터 시작하면은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까 6부터 시작할 때는 얘 8이고 얘 10인 거니까 안 됐듯이 얘가 5부터 시작하면 얘 5면 얘는 7이죠. 그럼 얘는 9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딱 9 있으니까 괜찮다는 이야기. 그럼 x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갖고 이 x1, 2, 3를 3개를 갖다가 뽑으면 돼요. 그래서 5H3이 우리가 원하는 가지수가 된다는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1, 2, 3, 4, 5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아봐. 너네 한번 뽑아보면 내가 5를 뽑았어. 5를 뽑았어. 그러면은 x1, 2, 3가 5라는 게 아니고 지금 x2라는 아이는 x1에 기본적으로 더하기 2를 한 것부터 시작이에요. x3라는 것도 x2에 기본적으로 더하기 2한 것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5를 뽑았다는 거는 x1은 5라는 거고, x2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7인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더하기 2인 거니까 얘는 9가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5를 뽑았다는 거는 x1, 2, 3가 5, 7, 9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뭐 3, 4, 4, 4를 뽑아. 3, 4, 4를 뽑았으면은 그럼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x1은 3을 뽑은 거고 x2는 기본적으로 더하기 2 하라 그랬죠. 근데 이미 3과 4에서 하나 더 차이 나네. 그래서 얘는 3을 갖다가 더해서 써주면 얘는 6. 그 다음에 x3는 서로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2는 차이 나야 되니까 얘는
8이다. 내가 그래서 여기서 3, 4, 4를 갖다가 뽑은 케이스는 x1, 2, 3가 3, 6, 8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1부터 5까지 중복허용해서 3개를 갖다가 뽑는 거가 얘네들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 전체 순서쌍을 뽑는 거랑 서로 똑같이 매칭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의 개수를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다른 게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하면은 7C 3인 거고 당연히 전체는 9C 3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765 35분의 84가 나온다. 당연히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문제를 갖다가 이제 풀어봤는데, 선생님 풀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보면은 모의고사에서 나왔고요, 마플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다양한 문제를 갖다가 풀어봐야겠다. 막 킬러 문제, 모의고사 킬러 문제. 근데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엄청 어렵진 않죠. 풀이를 갖다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막 모의고사 킬러 문제, 뭐 30번 이런 것들을 막 기계적으로 외우는 그러한 공부보다는 좀 더 다양한 그런 문제집이랑 프린트나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꼼꼼하게 잘 봐서 이해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오답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기말고사 이제 한 번의 시험을 남았는데 내신이 이제 적용이 되는 시험이 한 번 남았는데 그 한 번을 또 꼭 잘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제 봤던 시험 중에 가장 높은 점수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해서 남은 한 번의 시험을 잘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보도록 해봅시다. 감사합니다.